다음은 최 교사, 권 교사, 김 교사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과 관련된 반성적 전월의 일부이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갈등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반성적 전월이구나. 그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뭐 답안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냥 이 안에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세 교사의 전월에 근거하여. 자, 답을 엉뚱한 데서 쓰지 마세요. 어디서 써야 된다? 전월 속에서만 근거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각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갈등한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전월 안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건 찾는 거예요. 그죠? 그 3점 얻었어요. 어디서? 전월 안에서.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각각 기술하고. 두 번째 문제는 세 교사가 무슨 행동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했는데 이유를 각각 기술하라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선택한 행동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선택한 행동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각 교사가 선택한 행동 있다는 거예요.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유도 있어요. 그죠? 뭐뭐 때문이다. 이유니까. 뭐뭐 때문에 나는 이게 싫어서 뭐뭐 해서 이래서 난 이걸 했다.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몇 점이에요? 이것도 3점이에요. 각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3점. 그럼 6점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번과 2번 읽으면서 배점을 보시면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이건 똑같아요. 전월의 근거에서 갈등한 내용. 두 번째는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각각.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면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3점. 선택한 행동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대신 쓰면 점수는 안 주는 거예요.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 쓴다고 해서 점수를 깎는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유만 쓰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분량이 고민된 사람은 이유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줄글로 바뀌면 선택한 행동과 그 이유를 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6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선택한 행동 하나, 이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면.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3점을 줬고 써야 되는 건 뭐다? 나는 이렇게 점수를 줄 거야. 배점이 있잖아. 선택한 행동의 이유. 이유가 3점이야. 이유 3가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세 번째,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몇 점일까? 3점이야. 그런데 배점해 보니까 세 교사의 문제 해결 방안. 해결 방안만 쓰면 되네. 배점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 방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에서는 문제를 찾아서 찾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일단 찾으라니까 있다는 거지, 문제가. 내가 이 선택을 했더니만 이런 문제가 있네. 그쵸? 그런데 해결 방안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논하시오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논하시오라 했어요. 논하시오.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해결 방안을 제안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을 논하라 그랬어요. 논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했다면, 아니 문제가 뭐지? 아이가 뭐 핑계를 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난 해결 방안을 얘기하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으니까. 자, 어쨌든 이것도 문제를 찾아서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으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최 교사와 유아, 권 교사와 학부모, 김 교사와 동료 관계에서 유아 교사가 갖춰야 할 덕목을 한 가지씩 제시하라 했어요. 한 가지씩. 그러면 봐. 최 교사와 유아 여기서 한 가지, 권 교사와 학부모 여기서 한 가지, 김 교사와 동료 여기서 한 가지니까 누가 갖춰야 돼요? 최 교사가 갖춰야 될 것, 권 교사가 갖춰야 될 것, 김 교사가 갖춰야 될 거죠. 그 교사들이 갖춰야 될 것을 덕목 한 가지씩, 그죠? 그래서 교사는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여기 상황에서는 이런 덕목. 교사는 여기 상황에서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걸 한 가지씩 찾으라 했으니까 한 가지씩입니다. 그리고 제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갖춰야 할 덕목 한 가지씩 3점. 제시하라 했으니까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만 내면 3점이란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그 이유가 3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3점이니까 이유를 논해야 돼요. 이 덕목이 필요하다. 이 덕목이 필요한 이유는 뭐야? 왜냐하면
이 덕목을 갖춰야지만 이러한 것이 진행되기 때문이야.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교사는 이러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 해서 문제를 읽고 느낀 점, 주제에 대한 생각, 출제 의도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읽으면서? 혹시 2020년 이 정시 응시를 하셨던 선생님은 논술 문제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 쉽다. 찾아낼 수 있겠다. 이거 제시문 속에 있겠다. 아니면 이거 내가 경험했던 문제인데. 사실 일로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디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하죠. 이거 논술에서 다뤘던 건데, 이거 강의에서 했던 건데, 이거 우리 강의에서 안 다뤘는데, 이렇게 먼저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건 꽝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뭔가 다뤘던 문제, 우리가 했던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요. 희박하고 대신 100%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전공 공부를 하든 내가 현장에 경험이 있든 아니면 평소에 논술에 다뤘든 간에 한 번씩은 다 생각했던 문제들일 거란 말이죠. 그건 100%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0%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거 다뤘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시문에서 답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요걸 빨리 찾아서 문제 해결은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논하라는 말이 많다. 그러면 주장과 이유를 잘 합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어야 되니까 고민 안 하고 그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개요를 작성해야 돼. 그죠? 거기 이제 이 문제 보면 제가 개요도를 다음에 비워뒀어요. 비워뒀는데 보지 말고 선생님들 이 개요도를 보지 말고 선생님들이 그냥 개요도를 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답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요. 개요도를 짜보세요. 개요도를 짜는 방식은 각자 다 달라요.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개요를 잘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개요도를 써놓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답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개요도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개요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의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내가 읽기 쉽고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개요도를 짤 때는 문제와 배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짤 수 있습니다. 문제와 배점만 가지고 개요도를 짜는 걸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본다면 그냥 이게 워낙 칠판에다 다 쓰기엔 좀 그래서 서론을 쓸 수 있겠죠. 서론을 쓰고 본론을 가겠죠. 근데 본론이 논제 1, 논제 2, 논제 3, 논제 4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논제 1은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나중에 칸이 늘 부족해서 세 교사가 누구예요? 최 교사, 권 교사, 김 교사. 선생님들 보시기 좋으라고 크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왕이면 이렇게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해서 최 교사가 갈등한 내용, 권 교사가 갈등한 내용, 김 교사가 갈등한 내용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논제 2는 갈등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이유를 역시 마찬가지로 최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권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김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이렇게 행동의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기다가 그 문제를 간략하게 써도 돼요. 뭐냐면 갈등 내용, 행동 선택 이유. 네. 자, 여기까지 2개 했으면 이쪽에 이제 세 번째 논제로 가면 세 번째 논제는 이후에 나타난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밑에는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네.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 역시 마찬가지로 최 교사, 권 교사, 김 교사 이렇게 선생님들이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하고 그 덕목이 왜 필요한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이유입니다. 덕목과 이유.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최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덕목과 이유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네. 권 교사에게 또 그 다음에 김 교사에게 이렇게 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 칸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틀만 놨지만 최 교사 갈등 내용 1점, 권 교사 갈등 내용, 김 교사 갈등 이게 3점. 그 다음에 최 교사가 선택한 이유 4점, 5점, 6점.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하나씩 그렇게 해서 이렇게 15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계도를 짜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자, 서론과 결론은 뭐다? 어디에 들어간다? 내용 점수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식 점수에 들어간다 이거죠. 서론과 결론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점수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갖추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점수를 3점을 준다는 거죠. 문단 구분 잘 해놓고 이런 것들이 3점이니까 서론 잘 쓰고 결론 잘 쓰면 최소한 2점은 얻을 수 있고 3점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도 이 15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15개를 지금. 근데 내가 개요도를 짠 게 15개를 다 집어넣은 15칸이 있는가. 그 15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개요도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